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너무 짧은 글로 시역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요. 여러분께 좀 제대로 보여드리기에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글을 하나 좀 긴 걸 가져왔어요. 이거는 한 두 문단 10포인트 기준이고요. 두 문단 되는 기사문인데 이것도 기사문의 일부긴 해요. 원래 시역을 할 때는 이렇게 조금 긴 문단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글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글의 맥락을 내가 유추를 하고 파악을 하면서 연습을 하기가 좋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바이두에 한국의 最新消息라고 검색을 해서 나온 코로나 관련 기사글입니다. 제가 한번 시역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중국 외에 세계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신종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견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처음 확진 사례가 보고된 시간이 1월 20일로 이는 미국이 처음 확진 사례를 발견한 시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역 조치가 적절했기 때문에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모델 또한 종난산 원사를 포함해 국제 전문가 및 여론의 호평을 받고 있으나 미국은 자국의 원인으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홍수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한국은 한때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2위로 많던 국가였으나 4개월간의 사투 끝에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38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순입니다. 베이징 현지 시각 5월 8일 이른 아침 미국의 확진자 수는 이미 급격히 증가해 125만 805명에 달하였고 사망자 수는 7만 5,423명에 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확진자 수는 1만 810명으로 또한 사망자 수는 256명에 그쳤습니다. 한국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조치, 의료진 및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지난달 30일 한국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72일 만에 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중국어의 제인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섀도잉 영상에서요. 시역의 공부 방법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선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분명 한계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시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분께서는 그러면 시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번역기를 한번 돌리고 시작해야겠네요. 혹은 다른 분은 시간을 재면서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등등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시역이 가진 근본적인 장점을 조금 말씀해 드리면은 어쩌면 이 영상이 학습에 적용시키기 좋은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장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의 유명 언어학자인 놈 촘스키가 아이들에게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서서히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언어 습득 장치가 있음으로써 그들은 제한적인 표현을 부모에게 듣고 자라지만 무수히 많은 문장들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언어 습득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품사, 이것은 동사야, 이것은 명사야, 알려주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그 장치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뇌에서 정리를 하게 되고 완벽한 문장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언어 습득 장치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우리가 그들처럼, 애기들처럼 자연스레 많은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선요, 정말 많은 문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많은 문장을 보려면 정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게 시역이라는 공부 방법입니다. 왜 시역이라는 공부 방법이 우리가 문장을 보고 문단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왜 효율적이냐? 생각을 해보면 시역이라는 거는 한 언어를 보고요, 다른 언어로 바로 내뱉으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거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这是咖啡, 이것은 커피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카페가 무슨 뜻이었지? 커피, 이건 커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카페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동시에 이 커피를 연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인 학습자들은 어떠하냐면요, 这是咖啡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这是무슨 뜻이지? 이건 카페, 커피. 이건 커피.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역의 공부 방법은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중국어를 보면서 자연스레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 저 단어는 저런 뜻에 기반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중국어는 이러한 의미를 포함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역은 우리가 번역기를 돌려서 그 의미를 전부 다 안 다음에 진행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어의 어떤 발음학습법이나 말하기 학습법과는 다른 어떤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이트 트랜슬레이션, 시역이라는 게 중국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면 한국어를 보고 중국어로 내뱉는 시역도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에게는 중국어를 보고 한국어로 내뱉는 시역 공부 방법이 더 유리할 거고요. 반대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인들에게는 한국어로 쓰여진 문장을 중국어로 내뱉는 시역 방법이 더 유리할 겁니다. 제가 초반에 아이들에게 문법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도 예를 들면 품사, 이것은 동사야, 이것은 명사야, 이것은 개사야, 등등의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언어 습득 장치를 통해서 그 품사들을, 문법들을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어 습득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그램마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 얘기해 드릴 게 있어요. 그램마를 우리가 먼저 보고 문장을 학습하는 편이 효율적이냐, 혹은 문장을 많이 보고 그 뒤에 그램마를 보는 게 효율적이냐. 물론 이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동시에 양방향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처럼 문장을 듣고 말하고 난 뒤에 그램마를 정리하는 거, 그램마를 학습하는 게 조금은 더 효율적이지가 않을까 조심스레 얘기해 봅니다.
네, 오늘은요, 시역이 가진 어떤 근본적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시역이 좋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 좋은지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요. 학부생 때 배웠던 언어학의 내용을 조금 접목시켜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 이대로 마무리할게요.